하는 글쓰기 보자. 여기 가보자.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는 주로 뭐를 지금 보고 있어요? 친구들의 관심.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 배경 지식. 여기는 여드름 때문에 겪는 문제와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볼게. 여기는 주로 뭐가 나와 있어요? 여드름으로 겪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 그 다음 여기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써야 되겠어.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써야겠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자료 수집을 하지. 요거는 여드름 뜻, 종류, 증상에 따라 예 구분합니다. 그죠? 익숙하죠? 자, 두 번째 거는 원인. 생기는 거죠. 왜 생겨? 요렇기 때문에. 그리고 라는 여드름 때문에 겪는 문제. 그리고 마는 뭐야? 예방, 치료 방법. 그 다음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자, 가에서 그럼 예지 주제를 정하며 고려한 것들끼리 독자의 관심사. 독자의 관심사 그리고 배경 지식이죠. 독자의 관심사, 배경 지식. 가에서 계획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는 가 과정에서 계획한 내용이야. 그치? 여기 초반에.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 외에 설명, 친구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글을 써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여드름이죠. 글의 주제는 여드름의 발생 원인과 여드름 때문에 겪는 문제다. 하죠. 여드름을 겪는 문제와 해결 방법. 그치? 그리고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경험 많으면 여드름에 비독한 친구들이다. 3번이죠. 여드름의 발생 원인과 여드름 때문에 겪는 문제.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 봐중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 여드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는 자료래. 그럼 아까 여기 이렇게 쭉 작게 봤을 적에 뭐가 있었지? 여드름의 종류, 원인 때문에 겪는 문제, 예방 치료 방법, 원인과 해결 방법 뭐가 있었지? 그죠? 맞아. 나 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 내용 생성하기 마련한 자료고 여러 가지 수집했고 다양한 자료 수집했고 그림 자료도 여기 아까 여기 표피 진피 했을 적에 요거 있죠? 근데 나 봐 중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선별을 해야 한다. 지금은 다 있죠. 요거 틀렸습니다. 5번. 자, 나 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상황을 알맞게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쓸 것. 자료에 무엇을 함께 적어야 하는지 포함하여 쓸 것.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신뢰도. 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어디 저기 이상한 거 가서 긁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출처를 밝혀야 해요. 그래서 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 이제 다음 거 봅시다. 가의 개요 작성에 대한 설명을 안 맞은 거죠. 가 여기 우리 개요 보이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눴네. 그러면 쏘리. 5단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아니죠. 글이 실릴 매체를 고려하여 어떤 설명 방법을 활용할지 계획할 수 있다. 여기 요 부분 안 나왔지? 요 부분이 없어. 그리고 처음 주제에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 배치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설명하려는 대상 여드름에 대해 간단히 밝히고자 얘네 둘이 지금 바뀌었지? 3번이랑 4번이랑 끝부분에서 바탕으로 독자에게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맞죠?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는 요 글이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며 내용을 전개하였다. 여기 계속 그렇죠?
무엇이 있을까? 무엇일까? 이러면서 계속 대답을 하죠. 자, 전문가의 말과 글을 인용하여 전문가 뭐뭐뭐뭐에 따르면 이런 거 지금 없었어. 그치?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단을 나눠 알기 쉽게 제시하였지. 그리고 피부 구조를 제시한 아까 큰 그림이 있었어. 처음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 여기 앞부분에 보면 보이죠? 이쪽에 지금부터 여드름이 뭔지 왜 생기는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자 하고 초반에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 쉽게 설명을 해줬죠. 자, 8번.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나. 여드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세안을 최대한 자주 해야 한다. 아니지. 아니었어. 여기 보시면 세안을 너무 자주 하거나 이 때문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했지. 마스크를 자주 쓰면 이마나 머리카락이 아니라 턱이랑 입이라 그랬어. 이거 지금 다 읽어보시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턱이나 입 주변에 생긴다 그랬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증상. 그리고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이나 유제품 섭취를 줄이고 당분이 적은 음식, 생선 등을 주로 섭취하며 여드름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여기 그죠? 그리고 9번 알맞지 않은 것은 여드름 발생 원인 인과관계 방법으로 설명을 하였다. 여드름의 종류를 난 때의 구분의 설명 방법 아까 그쵸?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세안과 보습을 비교하여 제시했다. 세안이랑 보습을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좋은지 이렇게 해서 제시하지 않았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여드름 개념을 설명했고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죠? 가와 나를 보고 나의 중간 부분에서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글의 내용 및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 조직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뭐 순서, 그 다음에 나열 구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뭐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첫째, 둘째 우리 쓰는 방법 원인과 결과는 왜냐하면 뭐 따라서 그렇기 때문이다. 내용을 조직할 적에 그렇게 원인 쓰고 결과 쓰고 비교와 대조는 뭐 A와 축구와 지금 농구의 비교 대조점 이렇게 지금은 문제 해결 구조죠. 그래서 여드름에 관해서 지금 문제와 해결을 구조를 써서 내용을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쓰면 우선은 한 문장으로 쓰라 그랬잖아. 한 문장으로 쓰면 한 문장으로 써야 돼.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겪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11번은 지금 안 하기로 했는지 크게 X표 쳐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피동 표현 벌이 나를 쏘았다. 그럼 나 입장에서는 당한 거지. 그래서 내가 벌에게 쏘였다. 쏘이었다. 이희리기. 그쵸? 아지다, 어지다, 되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예요. 요 끝에를 어말어미라 그러는데 그 앞에 있어서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문이 바람에 의해 닫혔다. 그리고 얘들아 의해라는 말을 조금 잘 써야 돼요. 뭐뭐에 의해 닫혔다.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넣어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효과는 뭐냐면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강조할 수 있어. 문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 그리고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주체를 감춰. 그래서 회피를 할 수가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요거 같은 경우는 보도할 때, 날씨, 그럴 때 많이 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많이 쓰고 자, 이번에 3-2
이 자신감 있는 발표. 빈칸에 들어가 유준이의 모든 발표. 이거 뭐지? 개인정보 그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것. 이거는 외웁시다. 뭘로 하기로 한 거야?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관해서 합시다. 청중에 관해 고려할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 그 청자의 배경 지식을 막 고민해보고 궁금증도 고민해보고 평소에 관심이 있을까? 들어본 적이 있을까?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을까? 이거 아니죠. 그리고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방법. 여기는 주로 뭐가 드러나냐면 청소년의 청중의 흥미 유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 소개하고 저희는 이런 걸로 할 거고 또 순서까지 이렇게 정보의 개념을 알려줄 거고 이게 왜 문제인 줄 알아? 이거 되게 중요해. 방법은 뭐냐면 해서 마지막으로 핵심은 뭐야?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자료 1 개인정보란 해서 알려주고 자료 2 자료 3 자료 4 자료 5 설문조사. 3번 봅시다. 초반에 도입부에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좋죠. 도입부에서 발표 주제, 소개 및 순서 안내를 할 거예요. 발표 주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게 이제 전개부지 가운데 그리고 정리부에서 발표 주제에 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지. 그리고 정리부에서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제시해야 한다. 요거 지금 어디 갔어? 위에. 그죠? 아니죠. 우린 지금 뭐 개인정보 유출로 이런 일과 딱 마주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죠? 당면했다는 건 딱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자, 나 조사 자료를 활용한 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다. 아니죠.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고. 그쵸? 자, 5를 시각자료로 재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형태. 피싱을 아나요? 아니 모르니 이렇게 했을 적에 원그래프로 안다 모른다 얘가 더 많네 아는 사람이 더 많네 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흐름도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그 순서를 말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원그래프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분포도 알 수 있는 거고 막대 그래프는 그 요거의 차이 있죠. 아, 얘는 이거고 여기는 뭐 서울에서의 출생률 뭐 어디 저기 전주에서의 출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죠. 자, 6번 다음 자료 시각 자료를 재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형태와 끝가닥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시각 자료로 재구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면 우리는 뭐 중에 고르면 되냐면 여기 뭐 있어?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흐름도 뭐 그림, 사진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집 주소가 아무렇게나 씀, 가장 높게 나타남,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내려받지 않고 메일은 열지 않음, 온라인에서 나타남, 또 높게 나타났어. 자,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자,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복수응답이잖아.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나타내거든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자,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각 항목의 순위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원은 각 부분의 비율, 전체적인 거에 각 부분에 대한 비율을 알 수 있는 거고 흐름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순서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을 시각해서 내용을 그냥 한눈에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항목별로 얘 있죠. 얘 항목별로 수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발표를 앞둔 유준이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나는 되게 해본 적이 없어. 신경 쓰여. 너무 긴장돼.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자, 이게 그러면 아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많은데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발표 전에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 긴장도를 내리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몸을 풀어주고 긴장을 좀 풀어줘야지.
점검하면 스스로 보완할 수 있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불안. 그죠? 유준인의 모두머니 청중원으로서 다음 모둠의 발표를 듣기 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 주제만 봤어. 주제만 보고 발표를 듣기 전이래. 그러면 얘네들이 미리 주제를 살펴보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어? 궁금한 게 드는 거지. 막 예측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데 발표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으니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구나. 요거는 발표를 듣기 전 게 아니죠? 자, 9번 유준이의 발표를 듣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유준이는 이제 발표를 쭉 하겠죠. 안녕하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겠죠. 개인정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싱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싱은 무엇을 말합니다. 자, 다 있죠.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나요? 이렇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요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했나요? 여기는 지금 이 글엔 안 나오죠. 유준인의 모둠의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발표 대상을 함께 제시해서 발표 주제와 목적을 한 문장으로 씁시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잘 썼습니다. 깔끔하게.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뭘 말하는 거야? 주제와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기억, 미음 중 유준이가 발표자로서 점검, 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기억 봅시다. 기억은 어디 있어요? 눈을 맞추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거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도를 높이다. 이거는 뭐냐면 손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해요. 뭐맘 하신 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야. 참여하도록. 니은 보자. 방금 제가 말한 정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2번이 맞습니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여 중요한 내용 강조하는 거 몇 번입니까? 디귿 어디 갔어요? 짠.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하는 거야. 리을. 피싱은 빼앗는 방법을 말합니다. 요거 청준의 이해도를 점검하여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말해요. 여기 미음이 여기 올라갔어야 되지.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한 부분이 있는 손 들어주세요. 아까 요거 집중도 높이고 그치. 유도해서 참여 유도해서 집중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상호작용하기입니다. A 어디 갔죠? 알맞은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계정, 신분, 도용 등의 범죄로 이어져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흐름도예요. 왜냐면 요렇게 이어져서 요렇게 피해를 입고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복잡한 과정이나 순서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과정이나 순서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단계별로. 자, 그럼 13번 봅시다.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요 글을 이제 쭉 다 읽고 우리는 다 읽었다고 간주하고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렵게 바꿔야겠어. 앞으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내려받지 않아야겠어. 여기에 전화해야겠어. 인증 설정을 해둬야겠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또 118로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여기 그치 비밀번호를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 여기에도 불분명한 자료는 내려받지 않아야 되겠어. 다 있는데 얘들아 아예 게시물을 올리지 말아야겠어. 이거 너무 극단적이죠. 이거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다음은 유준이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의 반응이다. 청중으로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발표를 들을 때는 이해했어. 발표가 끝나니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요거지 메모하면서 써보아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면 그에 가장 알맞는 것은 요거 잘 보자. 보호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는 이렇게 하고 로그인할 때는 2단계로 설정을 하고 SNS에는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까? 요거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어서 그래. 개인정보의 보호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어서 이거 3번 쓴 애도 있는데 요거 하나의 순서를 갖다가 단계별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흐름도. 요거는 그림이죠. 4-1 매체로 만나는 세상. 여기 기사가 두 개가 있어. 요거는 표제라고 불러.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본문입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을 표제가 있고 또 그림이 있어. 근데 두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올렸는데 얘는 되게 긍정적이야.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 어머, 의의가 있어. 의미가 있어. 성공적으로 개최했어. 어쨌어 저쨌어. 근데 여기 두 번째 거 보자. 가뭄으로 그러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림도 굉장히 이렇게 가뭄으로 힘든 농부들의 모습도 같이 제공이 됐죠. 이렇게 막대한 양의 물을 낭비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비판적이고 하나는 옹호적이네.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으로 땡땡시에서 열린 물놀이 축제죠. 자, 작성한 의도와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놀이 축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 여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죠. 자, 나에서 선택하거나 배제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물의 양이 막대해 농민의 이미지, 고통받는 농민 이미지, 그리고 주최 측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거를 배제했어. 여긴 들어가 있지 않지? 그리고 가뭄 상황에서 축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단합과 휴식의 장 제공을 측면에 부각하였다. 요거는 가죠. 자, 가와 나의 바탕으로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같은 장면을 봐도 A가 쓰는 거, B가 쓰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체 자료는 제작자, 이거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서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선택하고 빼는 거지. 그래서 현실을 재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맞지 않은 거는 이거 내일의 나 공익 광고예요. 되게 공익적이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거를 공익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얘기해. 되게 보면은 여기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아저씨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아저씨를 뭐라 그러냐면 내일의 나 그래. 그래서 비슷한 외모의 인물을 각각 젊은이와 노인으로 등장시켜가지고 딱 장면을 구성했잖아. 그래서 광고를 만든 사람의 그 의도를 잘 드러낸 거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젊은 여자 신입 직원은 여기 지금 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배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봐. 젊은 여자가. 그랬더니 노인이 되게 따뜻하게 아유 한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감사합니다. 그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요게 한 꼭지고 또 노인 남자가 말해. 아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까요? 오 고마워요. 네,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의 나에게. 오늘 그분은 내일의 나. 오늘 그분들이 웃어야 내일의 나도 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의 제목이 뭐냐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야. 내일의 나라는 제목이야. 젊은 여자 신입 직원은 노인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죠. 노인 남자에게 알려주죠. 노인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커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죠. 배우는 과정에서 답답함을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그지? 지금 이거 뭐야?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했을 적에 노인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이 나와야 되겠죠? 6번 보자. 광고 재현의 방식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 뭐예요? 비슷한 외모의 배우가 젊은이와 노인 역할을 각각 맡아 연기하도록 하였지. 그치? 노인과 젊은이가 비슷해서 이 사람은 내일의 나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공익 광고가 전달하려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나오죠?
요거 그대로 한번 봅시다. 재현의 방식이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셔. 인물을 설정한 것과 주요 문구 측면에서 쓸 것. 인물 설정에서는 비슷한 외모의 배우를 활용해서 노인이 곧 미래의 나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문구 측면에선 오늘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노인은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강력하게 요약해서 전달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그대로 써보는 연습을 합시다. 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목적 여기 나와 있죠? 저탄소 생물 실천 안내하고 독려하고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성묘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는 여성이 아니고 남성으로 돼 있지. 요거 지금 이 홍보물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홍보물에 약간 고정관념이 담겨 있거든. 여자들은 뭐 해야 되고 남자들은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정관념을 알맞은 거. 명절에 여성은 집안일을 해. 여기 두 명이 지금 얘와 얘가 여자로 돼 있거든. 여기 음식이지. 여기도 장볼 때. 근데 남자들은 또 이렇게 해서 뭐 운전할 때 뭐 계속 여기도 전기 뽑기. 성묘 갈 때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남자들은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물에 관영된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요거 풀정에는 이 홍보물을 보고서 고정관념을 생각해봐. 그러면 다른 거를 쭉 읽었을 적에 제일 맞는 게 이거예요. 저탄소 생활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어. 여기도 보면 뭐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런 것들 여기서 알 수가 없죠. 개인 경험과 무관하게. 그리고 이 홍보물은 남성을 운전과 같은 외부 활동을 전담하는 존재로 해서 남성의 한정적인 역할, 약간 이게 아니지 여성이었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선택하여 보여줌으로써 제작자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 객관적인 체험. 이건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죠. 여성을 친환경 소비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재현하여. 이것도 비판이 아니죠. 자, 홍보물과 같은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 홍보물과 같은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 그리고 발견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자. 매체 자료는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을 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관한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매체는 특정 문구, 이미지를 쓸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광고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전단지를 보거나 그러면 선택이나 배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현실을 재현할 때 이 과정에서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관한 고정관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유의해야 돼. 요거 또 써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